네, 63번 문제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63번 문제. 예, 요거 보시면은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화증권의 수리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신용장이란 주제에서 아시겠지만 신용장에는 누가 일단 개입하죠? 첫 번째, 은행이 개입을 해요. 은행이 개입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셀러가 서류를 어디에다가 제시해요? 은행에 제시합니다. 그래야 돈 주니까요. 은행에 제시합니다. 근데 이때 이 제시된 서류를 3번 제시된 서류를 누가? 은행이 심사를 해요. 은행이 심사를 합니다. 은행이 심사를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심사라는 걸 했을 때 yes, 문제가 없을 시 yes, 문제가 있으면 no. 즉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yes, 그리고 뭐예요? 대금 지급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수리한다 그래요. 수리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서류에 문제가 있어,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 서류를 다시 반려. 다른 말로 반송합니다. 반송을 합니다. 그때 수리할 때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그날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수리해주고, 그날은 기분이 나빠. 안 해주고 아니라요. 반드시 심사 기준이라는 게, 여기 쓸게요. 심사엔 반드시, 여기 심사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심사 기준. 이거를 서류 입장에서 본다면 무슨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리 요건. 수리를 받으려면은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리 요건. 네. 수리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수리 요건. 이 수리 요건이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별이 5개. 네. 이 수리 요건을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죠? 근데 어떤 증권이에요? 선화증권. 우리 선화증권 뭘로 알고 계세요? BL을 얘기하는 겁니다. BL. 수리 요건의 BL. 선화증권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같이 볼게요. 요거. 네. 반드시 선화증권이다 보니까 중요한 서류입니다. 어찌 보면 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 1번에 운송인의 명칭과 운송인, 선장, 그의 지정 대리인이 서명한 것. 당연히 1번에 명칭 동그라미고요. 끝에 줄에 서명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딱 BL 보시면 내용은 첫 번째, 명칭, 서명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명칭과 서명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명칭? 운송인, 그리고 선장 또는 그들이 정식으로 임명받은 대리인, 그리고 그들의 서명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은행에서는 이래요. 배에 물건이, 여러분이 수입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물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송 준비 중이란 말이 좋으세요? 배송 중이란 말이 좋으세요? 당연히 배송 중이란 말이 좋겠죠. 왜냐? 지금 오고 있는 거니까. 즉 무역도 똑같습니다. 배에 실린 것과 실리지 않은 것 중에서 뭐가 더 은행이 좋아요? 이미 배에 실린 걸 더 중요시 여기고 배에 반드시 물건이 실려 있어야만 해당 서류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요. 반대로 서류에 선화증권에 아직 물건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으면은 이 서류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2번에 보시면요. 화물에 본선적재가 인쇄된 문헌, 본선적재 밑줄 옆에 명시되어 있거나 본선적재 부기라는 건 약간 도장 같은 개념인데 온보드란 도장이 꽝 찍힌 거예요. 이런 적재 부기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두 번째 키워드 뭐예요? 본선적재 될 것. 간단하게 본선적재 될 것.
예, 이런 게 안 됐으면 수리 요건이다 보니까 수리 안 합니다. 다른 말로 돈 안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BL이라는 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에요? 물건을 보내는 수출상과 물건을 운송해주는 운송인 간의 계약 관계예요. 따라서 반드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운송인이 반드시 뭘 적어줘야 돼요?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까지 도착하는지 명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겠죠. 우리 택배를 시키더라도 그 사소한 택배 하나 시키더라도 과정들을 다 설명해 주잖아요. 어디에서 내리고 실었고. 세 번째, 명시할 것, 뭘 명시해요? 선적항, 도착항, 명시.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네, 적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것. 여러분, 잠깐 짧게 살펴보면요. 용선계약은요, 말 그대로 무슨 계약이냐면요. 말 그대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이에요. 선박을 빌리는 계약. 그 용선이라 그래요. 빌리는 계약.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무슨 상황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박을 빌리는 계약이 아니면 물품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이에요. 지금 우리 매매 계약 얘기하고 있죠. 매매 계약 기준으로 이 서류 요건을 적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용선 계약이라는 단순히 선박을 빌리는 그냥 렌트카 빌리는 그런 식의 내용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UCP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을 바꿔주실게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맞아요. 용선계약 아닐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수리요건에 적으면요. 용선계약 명시 없을 것. 용선계약이란 명시가 없을 것. 없을 것.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UCP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서류 요건, 서류의 수리 요건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 네 가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알아가면은 확실히 좋으실 겁니다. 공통사항 네 가지. 예, 네 가지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해서 반드시 없어야 돼. 용선계약. 용선계약이 뭔데요? 선박을 이용하는 계약. 돈 주고 선박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 주고 렌트카 빌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쏘카 같은 거 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박을 빌리는 계약이 무역에는 있습니다. 용선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지금 어떤 계약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운송계약, 물품의 운송계약이지 선박을 빌려주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63번의 정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죠. 사실상 요거는 문제가 대단해 보이지만 좀 쉽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요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요거 네. 정리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64번입니다. 64번의 화물, 화주. 화주는 화물의 주인을 말합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불문 밑줄 불문. 불문하다는 거는 따진다는 거예요? 따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따지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지지 아니한다는 건데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 밑줄입니다.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 밑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해당 물건의 상태, 종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통으로 운임을 부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통으로 운임을 부과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운임이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add volume freight. 1번에 add volume freight 적어주세요. 종가운임. 1번에 종가운임. 종가운임이라 해가지고요. 종가운임. 가격에 따른 부가. 가격에 따른 운임. 예. 가격에 따른 운임을 종가운임이라 해요. 그래서
운송하는 물건이 비싸요. 그럼 운임도 같이 비싸져요. 비례적으로. 반대로 운송하는 물건이 저렴해요. 그러면 그냥 최저 운임 부과하는 겁니다. 2번에 미니멈 레이트. 미니멈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건요. 최저 요율. 레이트는 요율을 말해요. 레이트. 요율. 프레이트는 이제 운임이지만 레이트는 요율이라고 해서 최저 요율. 네. 네, 최저 요율은요. 운임의 가장 낮은 금액. 쉽게 설명드려서요. 낮은 금액. 낮은 단계라고, 단계. 우리가 아무리 택시를 잡아서 딱 1분, 딱 1m 이동해도 우리 택시 기본요금 3,000원 내야 되는 거죠. 기사님 이거 앞에 1m만 가주세요. 얼마예요? 기본요금 뭐 3,300원 나왔습니다. 1,000원만 받으세요. 꼴랑 1m 갔는데. 말이 돼요? 이런 사람은 정상 아니죠? 어찌됐건 저찌됐건 무조건 그 기본 운임이라는 선 안에서 이동했다면 무조건 기본 운임은 지불해야 되듯이, 기본 운임은 지불해야 되듯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아무리 무게가 가벼워도 최저 요율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3번에 discrimination rate, discrimination요. 차별하다, 차등을 두다 이런 뜻이라서 3번에 뭐예요? 차별 요율. 차별 요율은요, 예, 말 그대로 지금 묻고자 하는 문제의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흔히 말해서 종류 등에 따라 운임을 차별 책정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여러분, 위험물을 운송할 때는 운송하는 운송인도 신경을 써야 돼요, 많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따른 장치도 필요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Freight all kinds rate 해갖고 freight 운임이긴 운임인데 all kinds는 뭐죠? 붙여서요? 모든 kinds는 다른 말로 이제 종류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종류에 해당하는 운임, 즉 모든 종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걸 freight all kinds라고 하는데 요거 요렇게 한번 적어두세요. 결국 4번에 대한 설명이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도 적어두세요. FAK라고 적어두세요. Freight all kinds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64번에서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4번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화물, 화주, 장소를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한다. 이게 바로 FAK 운임. 끝. 좋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우리 해상보험 예전에 서머리 한번 잠깐 같이 봤었는데요. 옳지 않은 내용 나왔습니다. 1번의 해상위험은 항해에 기인하거나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사고를 말한다.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해상위험의 정의예요. 정의. 예. 여러분, 당연한 얘기죠. 해상위험이 산에서 일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해상위험은 선박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당연히 나는 사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 맞는 말이고 2번입니다. 해상손해는 피보험자 밑줄, 피보험자는요, 손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적어두세요. 손해 발생 시 혜택을 보는 사람 적어두세요. 손해 발생 시 더 쉽게 쓸게요. 보상받는 사람. 보상받는 사람으로 적어주세요. 손해 발생 시 보상받는 사람. 피보험자. 굉장히 중요하죠. 피보험자. 네. 피보험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피보험자는 손해를 보상받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피보험자가 해상 위험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라는 건 적재된 화물을 뜻합니다. 등에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하며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책임 손해가 포함된다. 맞습니다, 이거. 해상 손해는요, 아까 그 밑줄입니다. 물적 손해 밑줄, 비용 손해 밑줄. 그래서 물적 손해 동그라미 1번 체크해 주시고요. 비용 손해 동그라미 2번 써주세요. 책임 손해는 빼도 됩니다. 그래서 물적 손해는 물건이 망가진 거, 비용 손해는 뭐예요?
뭔가 망가져서 비용이 지출되는 거, 우리 실손보험 같은 거 비용 손해죠. 물론 몸이 아파서 가지만 지불한 돈에 대해서 물어주잖아요. 3번입니다. 추정존손. 여러분 추정존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추정존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중요합니다. 추정존손은 말 그대로 키워드 요겁니다. 전손에 대한 전손은 뭐예요? 전체 손해예요. 전체 손해. 즉 추정존손은요. 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손으로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전손이 아니에요. 전손이 아니지만 그렇게 볼 근거가 있는 것. 그렇게 볼 근거가 있는 것. 대표적으로 뭐예요? 핸드폰 액정 나갔어요. 그거는 핸드폰 액정 깨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핸드폰 못 쓰잖아요. 전화는 오는데요. 못 받잖아요. 터치니까 못 받잖아요. 따라서 핸드폰이 액정 깨졌으면은 비록 전체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뒤에도 멀쩡하고 버튼 다 멀쩡한데 액정이 깨졌으니까 핸드폰의 중요한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볼 근거가 있으면은 이때 추정존손은 뭐가 있습니까? 뭐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위부라는 걸 통해서 위부를 무슨 뭘로요? 전손으로 인정이 가능하대요.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 전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부를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 세 번째 위부 불능시. 위부가 또 뭔 소리야 지금. 일단은 적어주세요 그냥. 위부 불능시에는 뭐예요? 전손의 반대가 뭘까요? 전손이 전체 손해라고 한다면 분손은 부분 손해예요. 분손 처리. 결론. 위부는 다 망가지지 않은 거를 뭐화시켜 주는 거예요? 다 망가진 걸로 인정하는 보험회사의 절차예요. 제가 이거 액정망 나가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니까 보험회사에서 그거 액정만 고치면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액정값만 물어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부분 망가진 걸로 처리한 건데 보험회사가 그거 다 망가진 게 맞네요. 핸드폰 값 싹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핸드폰 기기가 전체가 다 망가졌다라고 판단해 주는데 이렇게 보험회사가 전체가 다 망가졌다고 인정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위부라 그래요. 위부. 그러니까 일단 위부가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되는 게 좋아요. 왜냐? 액정만 나가서도 저는 핸드폰 값 다 받습니다. 싹 다 받습니다. 읽어볼게요. 3번입니다. 추정존손은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함으로써 보험자 밑줄 보험사 뭐예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자를요 보험자를 보험회사. 삼성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국생명 많죠? 하나생명. 보험자에게 정당하게 위부함으로써 위부해달라는 거는 다 망가진 걸로 봐달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망가진 거라고 봐달라는 거예요. 다 망가진 걸로 봐달라는 거예요. 위부함으로써 성립되며 만약 위부를 하지 않을 경우 누가? 보험회사가 방방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 망가진 거냐? 액정만 망가진 거니까 액정값만 물어드릴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즉 위부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위부 불능시 지금 뭐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분손 처리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뭐라 하세요? 현실존손 처리. 아니 현실존손 처리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이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실존손 X 분손으로 바꿔주세요. 분손 처리되는 겁니다. 즉 추정존손 위부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냥 분손 처리되기 때문에 손해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번 보시면 3번 틀렸고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보시면은 적하보험에서 적하보험 밑줄. 적하보험이 뭐예요? 적재된 화물에 대한 보험이에요. 적재화물에 대한 보험. 적재화물에 대한 보험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드는 걸 뭐라 그래요? 인보험.
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무슨 보험? 생명보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네. 자동차에다가 생명보험 드는 사람 없죠? 자동차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적하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ICC-B와 ICC-C에서는 열거 책임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대한 보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ICC로 시작해요. ICC로 시작하는데 ICC-A가 있고요. ICC-B가 있고요. ICC-C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보상을 많이 해줄까요? C에서 A로 올라갈수록 보상을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B와 C는 가능한 것만 적어놨어요. 요거는 보상돼요. 요거는 보상돼요. 요건 보상 안 돼요. 가능한 것만 적어놔서 하나하나 열거했다서 열거주의라 그래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그냥 구분해서 적어놨어요. 하지만 A는 가장 많이 보상해준다 그랬죠? 열거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예요? 포괄주의.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다 보상해준다 그래서 포괄주의. 요거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이렇게. 포괄주의란 말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B나 C에 갖다 붙이고 열거주의란 말을 A에다 갖다 붙여서 오답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ICC-A는 포괄주의라고 좀 적어주세요. 끝! 그 다음에 이제 66번 이제 국제 패토링인데 실질적으로 국제 패토링은 정말 출제가 자주 되는 거고요. 요거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국제 패토링과 포페이팅은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62번까지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국제 패토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